단해가 또 이러면 생파를 또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생파가 뭐예요? 아, 그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역시 MZ세대는 다르네. 아, 나이 먹었나? 어. 네, 여러분, 생일 파티는 생파, 생선은 생일 선물 이렇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평양 예원이 채널에 우리 예쁜 예원 씨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 근데 또 제가 궁금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 궁금증을 조금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탈북 스토리에서 우리 봤듯이 예원 씨 1살 겨우 지난 아기를 등에 업고 8시간을 걸어서 태국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제일 궁금한 게 그 아들에 대한 건데 언제 그 애기한테 너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그런 애기를 내가 등에 업고 왔다고 오픈을 했는지 그 아이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 그렇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아직도 마음이 되게 아픈데 돌이 꼭 지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랴, 회사 생활을 하랴, 뭐를 배워가랴, 그다음에 애를 또 키워가야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었거든요. 어린 아이한테 너는 고향이 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갓난 애기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항상 이렇게 저녁에 와서는 아이를 보면서 항상 저한테는 큰 숙제로 하나 남아 있었어요. 언제쯤 내가 너한테 과연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아이를 키우면서 좀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어떨 때 제일 아팠어요? 아이들은 아기 때 많이 좀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고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3개월 만에 바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엄마랑 같이 가장 있어야 될 나이에 항상 아침에 떨어지고 저녁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가 외로워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제가 평양에 있을 때도 좀 많이 아팠었는데 여기 와서도 좀 많이 아팠었어요. 계속 열도 나고 근데 열이 막 38도가 나고 이러면 애들은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침에 이제 약을 타가지고 어린이집 가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러고 약봉투를 맡기고 선생님한테 안기면 애가 막 울어. 너무 막 우는 거예요. 엄마랑 안 떨어지겠다. 그럼 나는 아이한테 약봉투를 한번 안아주고 뒤돌아서면서 오는데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애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내가 회사에 금방 이제 적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하루 시간을 못 받는 거잖아요.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애가 막 내가 멀어질 때까지 아이 울음소리가 내 뒤로 들리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일이 이렇게 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떨까? 열은 내렸을까? 애는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중간에 선생님이 전화 와요. 어머님 지금 어떡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혼자서 펑펑 울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도 제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밖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펑펑 울다가 다시 내려와서 눈이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저녁에 가면 애가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가지고 근데 정일반이다 보니까 혼자 거기 이렇게 아픈 몸을 앉아 있는데 아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 마음이 여기 찢어지듯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픈 애를 이렇게 안고 얼마나 엄마 오기를 기다렸을까. 그래서 안고 집에 가서 이렇게 그래도 엄마 왔다고 나를 붙들고 애가 그렇게 이제 반기는 거예요. 애를 안고 회사에 출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적응을 해가고 나는 나대로 이제 적응을 하면서 둘이 같이 성장을 해가는 거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애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여기 음. 오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각오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초등학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됐었는데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니까 이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이 뭐 엄마들과 잘 사귀어야 된다, 뭐 학부모 모임에 잘 참가해야 된다, 정보가 있어야 된다니까 뭐 나는 이게 엄마도 처음인데다가 이게 이 한국 교육 시스템이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루 이제 시간 내서 아이 이제 그 입학 축하하러 갔는데 거기 엄마 아빠들이랑 다 같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이제 하고 꽃다발도 주고 그래서 거기에 같은 반에 엄마들 제가 먼저 가장 눈이 바짝바짝 들어가는 엄마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저 이제 남계 엄마인데 저도 이제 같은 반이에요. 그래요? 이러면서 연락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받았어요. 정보를 해서 그 다음에 학부모 이제 그 학급에서 모임을 하는데 뭐 녹색지대 녹색지대 아니지 언니 거기 뭐 어머니 녹색 나도 몰라. 가본 적이 없어. 언니 그게 하여튼 이거지. 아니야? 그거 언니 그게 뭐지 녹색 교통 아직도 정착이 덜 끝났어. 나도 이거 몰라. 하여튼 뭐 있잖아. 있지. 녹색. 녹색 어머니. 그래서 그래서 그 반 모임에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저도 막 떨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학부모들 이거 지금 엄마들한테 이게 어떻게 됐지? 내가 혹시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거를 컴플렉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진짜 가기 전에 또 말한 연습을 엄청 해가지고 말한 연습 엄청 해서 최대한 들킬까봐 안 된다 해가지고 들킬까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딱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뭐 그런 거 녹색 어머니 뭐 이렇게 쭉 뭘 한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녹색 어머니 그거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그 얘네들 등교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이제 회사 갈 준비를 하고 거기다 가방을 넣고 그거를 해서 애들이 이걸 다 하고 끝나자마자 또 어머니들 끝나면 거기 옷 갈아입는 데다가 하고 모여서 커피 한 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 출근해야 돼가지고요. 그리고 막 가가지고 그거를 1년 넘게 1학년 동안 매일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했죠. 1년 동안 이게 돌아가면서 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반이 조로 나누는데 그게 우리 반이 차례가 오면은 또 우리가 하고 또 아들 반이 오면 우리가 또 하고 이랬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학부모 회가 또 이제 반 회가 또 이러면 생파를 또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1학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들은 어떻게 또 생일 이거 반 애들 초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제일 처음에 사귀었던 생파가 뭐예요? 그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역시 MZ세대는 다르네. 나이 먹었나? 감 떨어지네. 1학년 때는 엄마들이 이제 그 학급 반 친구들 다 초대를 해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일 파티는 생파, 생선은 생일 선물 이렇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초대를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다 봤는데 다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예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처음에 그 이제 전화번호 땄던 그 학부모 있잖아요.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나 처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생일이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우리 합동 생일 그걸 하자 이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 피자집에서 했는데 우리는 고깃집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좀 크게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막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혹시 예원 씨 말투가 좀 다르다고 어머니 혹시 고향이 어디서 이렇게 물어본 적 없었어요?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안무기 엄마 고향이 강원도야? 내가 그 반에 되게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막내로서 되게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강원도인가 보다. 근데 우리 이제 막내로서 되게 이쁘다 이러면서 되게 엄마들이 되게 이뻐라 했었어요. 막내 왔어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가기 전에 그냥 이분들도 제가 그때는 말에 아무래도 우리가 말에 교정을 한다고 있죠. 해도 있지만 다들 그렇게 센스가 있으시고 직접적으로 고향이 혹시 뭐 저기 뭐 북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없었어요. 네. 그냥 알면서도 물어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야 자기 진짜 나이 어린데 이렇게 애를 키우고 열심히 산다 그러면서 그 가정사에 대해서도 알려고도 안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참 고마웠었어요. 요즘은 좀 그렇죠. 엄마들이. 고마웠었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야 이러면 아, 네. 그리고 그냥 그러고 말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고향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오픈할 때가 아니다. 오픈할 때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그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은 편견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한테 또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내 아이가 아직은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아이 자체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그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오픈해야 되나. 거예요. 나 이거 언제쯤 얘기해야 될까? 근데 얘기를 할 때 시쯤에는 또 아이가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네. 진짜 그 항상 제가 마음의 숙제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마트를 보고 이렇게 막 오는데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이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봐 뭔데?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엄마 혹시 북한 사람이야? 나는 그 순간에 이게 뭔가 들고 오고 있던 그 마트에서 본 짐을 툭 떨궜어요. 엄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그러면 나는 고향이 나도 북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야. 엄마까지는 북한 사람, 고향이 북한이겠구나 이거를 알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고향이 북한이라는 것을 그 나한테서 듣는 순간에 충격이었던 거예요.